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캔자스시티 한국 학교에서 하는 바이링먼트 이중 언어 발달에 대한 세미나를 들으러 왔어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중 언어 발달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중 언어를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거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아무래도 한 언어가 다른 언어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을 좀 갖고 있어서 이 주제가 저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아마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세미나를 꼼꼼하게 듣고 내용을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강의를 해주실 마거렛 맥도널드 교수님이세요. 캔자스 주립대학교에서 아동들의 이중언어 발달, 특히나 발음 관련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교수님도 사실 독일어와 영어를 동시에 하실 수 있는 이중언어자이고 나중에는 한국어까지 배우셔서 오늘 강의는 한국어를 섞어서 또 얘기해 주셨어요. 질문은 이중언어 아동은 한 언어에서 언어 발달이 지연이 될 수 있나요?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중 언어를 한다고 해서 언어 발달의 장애나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지연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해요. 언어 장애가 있다면 하나의 언어에서만 특징이 나타나지는 않고 아이가 쓰는 모든 언어에서 그 특징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게 꼭 이중 언어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중 언어를 하는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언어의 노출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아이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언어, 미국에서라면 영어 아니면 한국에서라면 한국어, 그 외에 이제 언어의 경우에는 아이가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연구에 따르면 가정 밖에서 영어 노출이 주로 되는 경우 부모가 한쪽은 영어 한국어만 쓰고 다른 한쪽은 한국어만 쓰는 경우에는 아이가 영어 한국어를 다 잘할 확률은 97%라고 해요. 반면 부모 중에 한쪽이 영어 한국어 둘 다 쓰지만 다른 쪽이 영어만 하는 경우에는 영어 한국어를 다 잘할 확률은 34%로 떨어진대요. 한국의 상황이라면 바꿔서 이 부모가 한쪽은 영어, 한국 둘 다 쓰고 다른 쪽은 영어만 쓸 경우에 아이가 이중 언어를 다 잘 확률은 97%. 반면 부모 중 한쪽이 영어, 한국어 둘 다 쓰지만 다른 쪽은 한국어만 하는 경우에는 이중 언어를 다 잘할 확률은 34%가 되겠죠. 이 언어 노출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확률이 이렇게까지 다르다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교수님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모두 독일어, 영어 두 가지 언어로 소통하시는 경우라 본인이 독일어, 영어 이중 언어가 잘 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할머니가 영어를 잘 못하셔서 독일어를 잘할 수 있게 되셨다고 하네요. 이중 언어를 하려면 아이가 꼭 두 가지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학교에서는 영어를 쓰니까 집에서는 반드시 한국어를 써야 한다는 룰을 만들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럼 다음 질문은 이중언어 환경에 인지적, 언어적 이점 혹은 불이점이 있나요? 이중 언어를 한다는 데 있어서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는 아이들의 실행 능력, 즉 선택한 목표의 달성을 이루게 하는 행동들을 선택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올라간다고 해요. 사실 이건 언어와는 상관없는 영역인데 이중 언어가 언어 외에도 인지적인 능력 향상을 도와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 조절력 같은 거요. 운전을 할 때 공사장 주변을 지나가야 해서 주변이 엄청 시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저희는 집중해서 운전을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일을 할 때 필요 없는 정보를 무시하고 필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게 커진대요. 이중 언어를 하는 경우에는 한 언어에 집중하고 다른 언어를 억제하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연습이 되기 때문에 이 실행 능력을 키워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언어 간의 상호 전이 효과인데요. 하나의 언어를 배웠을 때 이미 배운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른 언어를 배울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중 언어를 하는 애들은 세 번째 언어를 배우는 것도 쉽다고 들었는데 아마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이중 언어를 하는 경우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중 언어를 전문으로 하는 언어 치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하나의 이제 단점이 될 수 있다고 꼽으셨어요. 언어 장애나 지연이 있다는 걸 너무 뒤늦게 깨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가 없는 아이한테 언어 치료 자원을 투입하는 것도 사회적으로는 손실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학교에 다니게 되면 이중 언어가 계속 개발되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어릴 때 가정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 아이는,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아이는 제발 계속 이중 언어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오케이, 다음 질문. 아이가 두 언어를 동시에 습득하면서 발음이나 억양에서 특정 언어적 특징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전문 분야인 발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중 언어를 하는 경우, 특히 한국어를 먼저 배우고 나중에 영어를 배우는 경우에 영어 발음이 아무래도 단일 언어를 하는 애들 대비 부정할 수 있지 않나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른 시기에 노출을 많이 시켜주었다면 그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하셔요. 교수님께서 R 발음, TH 발음 짚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맨날 신경 쓰는 발음이라서 가슴에 콕 꽂혔어요. 교수님 말씀은 이런 것들은 노출을 많이 해주면 해소가 된다고 해요. 다만 배우는 순서가 영어만 배우는 애들하고는 좀 다를 수 있대요. 예를 들면 지읒 발음, 영어에서는 giraffe, 한국에서는 짜장면에서 들리는 사운드인데 영어만 배우는 아이들은 만 5살 정도에나 발음을 할 수 있는데 한국어, 영어 이중언어를 하면 이 발음이 좀 더 어릴 때 배울 수 있대요. 아무래도 이 즈 발음을 이제 더 자주 듣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발음 하나하나가 되는 시기는 이중 언어를 하는 아이랑 단일 언어를 하는 아이들 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발음이 가능하게 되는 시기는 결국 비슷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가슴을 가장 때리는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아이 네이티브 발음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교수님 말씀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My best piece of advice is 일찍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발음은 일찍 시작하면은 모국어처럼 얘기할 수 있지만 늦게 시작할수록 어려워져요. 어휘 같은 건 나중에 배워도 되고 문법도 나중에 배울 수도 있지만 발음이 제일 어려워요. 억양하고. 교수님이 공유해주신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 온 연령에 따라 미국 사람처럼 발음하는 능력이 S컵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어릴 때 온 아이들도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근데 5살 후부터 이 미끄럼틀 타듯이 네이티브 발음을 할 확률이 떨어져요. 15살 정도가 되면 액센트가 있을 확률이 성인이 되었을 때와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발음이나 억양은 일찍 시작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근데 어린애들한테 공부를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 언어 특유의 발음 그리고 억양을 최대한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노출을 시켜주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이 2가지 언어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 지연이나 장애, 그거는 사실 의학적인 관점에서이긴 하겠지만 이제 지연이나 장애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는 아니라는 점이 굉장히 좀 부모로서는 안심이 되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저는 되게 놀라웠던 거는 다들 그 차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5살 이전에 그 발음이 얼마나 노출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 이제 그게 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뭐 다행히 5살 전에 모두 노출이 되어 있어서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한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3살까지는 영어를 별로 노출이 안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약간 사소한 차이가 있다고 저도 조금은 느끼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그런 자음 같은 거는 괜찮지만 이제 끝에 나오는 자음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장음, 단음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들던데 역시 언어의 노출량이 좀 중요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들어서 그 점도 신경 써야겠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바이.